가상자산 시장의 뜨거운 이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블루밍비트 취재팀장 양한나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트코인이 1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코인 취재 많이 하시는 기자분들은 혹시 이렇게 될 것 좀 예상 많이 하셨어요? 저희도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최소 반감기가 오고 나서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갑자기 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기자들도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빠지겠지 했는데 더 가고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요즘처럼 비트코인이 이제 강세 보일 때마다 증시에서 비트코인 관련주 사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르면 이들 기업의 주가도 따라 오르고 또 반대로 비트코인이 폭락하면 가치 주가가 하락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내 해외에 있는 비트코인 관련주들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우리나라 증시에서 관련주들 어떤 종목이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국내의 경우는 이제 대부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와 지분 관계로 엮여 있는 기업들이 이제 관련주로 같이 있는데요. 우리기술투자의 경우에는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기업은 코인원과 빗썸, 코빗 등에도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블록체인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에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투자증권, 에이티너 인베스트의 경우도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이유로 같이 가상자산 관련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지트와 티사이언티픽이 있는데요. 티사이언티픽도 빗썸을 운영하는 빗썸코리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위지트는 이 티사이언티픽을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함께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결제 사업과 토큰증권 사업을 하는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관련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는 코인베이스 같은 곳들이 상장이 돼 있지만 우리나라 거래소 중에서는 아직 상장된 곳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곳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곳들을 중심으로 좀 간접적으로 테마주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도 코인 테마 상장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 미국 증시의 경우는 우선 대표적으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대규모 투자를 지속하는 회사인데요. 그러면서 현재 비트코인 세계 최대 보유사로 떠올랐습니다. 이 회장인 마이클 세일러가 강력한 비트코인 지지자로 알려져 있어서 더욱 유명한데요. 최초로 비트코인을 재무제표에 포함을 하기도 했고 추가로 비트코인을 매수를 할 때마다 그 평균 단가와 규모까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인베이스가 있습니다.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2012년 설립 이후에 꾸준하게 성장을 해오고 있고 이 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 역시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말씀하신 종목 말고도 비트코인을 채굴해서 돈 버는 회사도 상장이 많이 돼 있잖아요. 좀 네.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네, 비트코인 채굴 기업들이 정말 많이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마라톤 디지털, 라이어 플랫폼즈, 클린스파크, 그리고 코어 사이언티픽, 스피어 3D, 사이퍼 마이닝, 테라울프, 비트팜즈와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요. 미국 금융사 번스타인은 비트코인을 직접 매수를 해도 좋지만 비트코인 채굴 기업의 주식을 담는 것도 고려해 볼 것을 추천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반감기 이후에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들긴 하지만 채굴 기업들은 여전히 좋은 포지션에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종목 중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곳 있잖아요. 여기는 그 세일러 회장이 3일 만에 1조 벌었다 이런 기사도 되게 나왔었어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우리가 이달 들어서 총 1억 5,500만 달러를 투입을 해서 비트코인 3,000개를 추가 매입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가가 3일 연속으로 약 40% 가까이 폭등을 했는데요. 셀러 회장이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지분을 12%가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주가가 오르는 동안에 자신의 자산도 3일 만에 1조 원 정도 증가를 했고요. 현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보유한 비트코인은 총 19만 3천 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약 12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16조 원 정도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회사에 쌓아놓은 비트코인이 16조 원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되게 특이한 게 원래 이거 하던 회사가 아니잖아요. 다른 일반적인 IT 비즈니스 하던 회사 아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셀러 회장이 어느 순간 비트코인에 꽂히기 시작하더니 그때부터 이제 회사의 부채로도 비트코인을 사들이는 정도로 빚을 내서? 네, 그래서 공격적으로 비트코인 매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비트코인을 얼마나 신봉을 하길래 이렇게 회사 돈으로 많이 사들이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희망이다. 세계는 망하지 않는 화폐를 필요로 한다라거나 비트코인은 최고의 가치 저장 수단이다. 장기적으로는 현금보다도 더 크게 상승할 것이다. 이런 말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쪽에 있어서는 정말 되게 상징적인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 요새 주가 때문에 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여러 가지 비트코인 관련주들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의 가격과 연동해서 움직이는 추세는 있지만 또 개별 종목 차원에서 봤을 때 어떤 것들은 좀 더 화끈하게 반영이 되고 어떤 것들은 조금 덜하고 이런 차이는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좀 이 종목들의 움직임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유의미하게 움직일 때마다 이들 관련주들의 주가도 움직이는 모습을 실제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지난 1월 9일에 비트코인이 6천만 원을 돌파했다 이런 소식이 나오니까 이제 우리기술투자가 가장 크게 움직였습니다. 7.33% 상승을 했고요. 하나투자증권, 위지트, 티사이언티픽도 같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지난 1월 11일에 이제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했다는 이제 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우리기술투자와 하나투자증권, 위지트는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요. 티사이언티픽도 20% 넘게 오른 채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에서는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시장에서 경쟁자가 생겼다. 그러니까 이 자산운용사나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현물 ETF 쪽으로 비트코인을 사러 갈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마이크로스트래티지나 코인베이스, 마라톤 디지털과 라이어 플랫폼즈가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때는 국장에서는 다 오르는데 미장에서는 또 떨어지고 해석이 좀 엇갈렸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현물 ETF SEC 승인 받고 나서 우리나라 금융당국에서는 안 된다 그랬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또 관련주들은 아작이 나지 않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1월 15일이었습니다. 국내에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폭락했습니다. 우리기술투자가 8% 넘게 빠졌고요. 하나투자증권과 위지트, 티사이언티픽 모두 3%에서 4%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2월 13일에 비트코인이 2년 3개월 만에 5만 달러를 돌파하자 이 간밤에 마이크로스트래티지부터 이런 코인베이스, 마라톤 디지털, 라이어 플랫폼즈 모두 상승 마감했고요. 국내에서도 이제 우리기술 투자를 비롯한 관련주들이 모두 상승했습니다. 이때는 국장이든 미장이든 똑같이 다 어마어마하게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5만 달러 이후에 한 단계 더 점프했을 때 이때는 어땠습니까? 2월 29일 돼서 비트코인이 6만 달러까지 돌파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기술투자는 또 11% 넘게 상승 마감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관련주들도 다 같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역시 10% 넘게 상승을 했는데 이때는 또 종목별로 이제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인베이스의 경우는 0.79% 상승 마감하는데 그쳤고 라이어 플랫폼즈의 경우는 오히려 마이너스 6% 넘게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3월 6일에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경신한 날인데요. 6만 9천 달러를 터치를 했다가 바로 급락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조정을 보이는 모습인데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을 하니까 바로 이제 관련주들도 하락했습니다. 우리기술투자, 하나투자증권 모두 6% 넘게 하락했고요. 네, 위지트, 티사이언티픽도 모두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똑같이 관련주들이 모두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들을 쭉 종합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우리기술투자, 또 미국 증시에서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의 호재, 악재 있을 때 가장 좀 강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고 네. 이것 말고 채굴 기업들은 어떨 때는 좀 비슷하게 가는데 어떨 때는 조금 덜할 때도 있고 조금 경향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투자증권이나 이런 T사이언티픽 같은 경우는 이 비트코인 말고 다른 사업들도 좀 맞물려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반영의 강도랄까 그런 거는 좀 약한 느낌도 좀 드네요. 우리나라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가 아직은 막혀 있습니다만 뭐 일종의 우회로라고 표현을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또 비트코인 시세가 상당히 연관성을 보이는 종목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뭐 한번 투자 아이디어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비트코인 현물 ETF 말고 선물 ETF도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거래가 안 막혀 있죠. 그래서 네. 이쪽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요새는 조금 많아졌다고요? 네, 맞습니다. 현재 국내 분들은 해외에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 ETF만 거래가 가능한 상황인데요. 지난 1일 기준으로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비트코인 선물 지수를 2배로 추종을 하는 이 BITX라는 상품을 국내 투자자분들이 168억 원어치 순매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물 ETF는 현물 ETF랑 차이점도 또 많이 있잖아요.
네, 이 선물 ETF는 현물 ETF보다 투자 매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비용이 더 높고 변동성도 더 높기 때문인데요. 이제 현물 ETF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현물 가격에 연동을 해서 움직이지만 선물 ETF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실제 비트코인 가격과 괴리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하게는 가는데 똑같은 건 아니다. 그 네, 얘기시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운용 보수도 더 높습니다. 이제 현물 ETF의 수수료는 지금 최저 0.2%까지 내려간 상황인데요. 선물 ETF의 경우는 1.85%로 이 수수료 격차도 큰 편입니다. 거의 운용사에서 떼가는 게 10배 가까이 많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 계약의 만기가 다가오면 이제 선물 ETF의 경우는 만기가 가까운 선물 계약으로 롤오버를 해야 하는 그런 이렇게 재투자. 갈아줘야 되는 게 있죠. 네, 그때마다 또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물 ETF가 선물 ETF보다 더 단순한 방식으로 더 적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비트코인 선물 ETF를 활용하면 2배 레버리지 같은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또 그런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대안이 될 수는 있겠네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현물 ETF는 언제까지만 막아놓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요새는 좀 정부 분위기도 좀 바뀌고 있는 것 같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민주당의 경우는 총선 공약으로 현물 ETF 승인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고, 이제 여당의 경우도 그걸 아주 심도 있게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 이복형 금감원장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하반기쯤에 공론화할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복형 금감원장이 이제 저는 정부 당국 내에서도 가상자산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해서 더욱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얘기 별로 안 믿어요. 다 모든 그 정부 당국자나 이 무슨 그 국회의원들 보면 나는 되게 신기술에 열려 있다고 얘기는 하는데 네. 정책을 만드는 거는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금감원장도 결국에는 이제 신중한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까지 청취를 해서 내부적으로 의견을 조율하겠다라고 조심스럽게 얘기했습니다. 그 현물 ETF가 국내에서 허용이 되면 정말 많이 거래를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막아놓으니까 사람들이 더 궁금해하지 오히려 막상 터주면 그냥 뭐 이 정도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긴 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기관들의 경우는 확실히 많이들 몰려들 것이지만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은 워낙 이제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직접 투자를 더 선호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담은 뭐 펀드랄지 뭐 이런 ETF랄지 또 이런 상품들이 다양해지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게 더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확실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는 막혀 있지만 그 대신에 증시에서 비트코인 상승의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들이나 다른 선물 ETF에 대해서 한번 모아서 정리해 봤습니다. 코인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희 한경 미디어 그룹의 가상자산 플랫폼 블루밍비트 들어오셔서 24시간 업데이트되는 뉴스도 많이 읽어주세요. 저희는 다음에 또 새로운 주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